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제 앞쪽에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7대 시드 보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7 시드 프로젝트에 일단 SMR이 포함된 것을 저는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SMR의 사실 가장 큰 사용처는 저는 이제 혁신의 SMR 기획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석탄이라는 연료를 저희가 대체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석탄은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걸 보면 이제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 사실 열을 공급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대체를 하는데 SMR을 사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앞으로 활용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SMR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앞에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1번과 2번이 다 이제 SMR과 핵융합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산업 생태계 인력들을 많은 부분 공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력 산업 생태계 인력이 만약 지금 저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확장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산업 생태계는 이제 대형 원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저희 현재 수출이나 저희들이 국내 건설하는 원전을 고려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딱 적합한 수준의 인력인데, 저희가 추가로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국가 현실상 사실은 이런 특히 공공기관에서 급격하게 사실 인력을 증가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어쨌든 기간에 맞춰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석탄 어쨌든 산업이 저희들이 있는 생태계를 원자력 쪽이 좀 산업 생태계로 흡수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조금 어떤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은 세븐시드 프로젝트도 성공을 하면서 석탄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탄 발전소를 차세대 원자로로 대체하는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석탄 공정열을 갖다가 이제 차세대 원자로 대체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석탄 산업 생태계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대학교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대학교 쪽에서 사실은 원자력 공학을 저희가 강의를 하지만은 국내 지금 교육용 원자로가 40년 이상 된 원자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첨단 SMR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미주리 대학에 이제 교육용 원자로를 이제 건설해 주는데, 우리나라 원자연구원이 해외 대학에 원자로를 건설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학에는 사실은 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도 좀 이런 교육용 원자로랑 어떤 학생들이 진짜로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MR이라는 기술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AI 기술가 좀 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이 사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에 AI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10년 전에 이제 이세돌 바둑 기사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AI가 절대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이제 배웠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알파고가 이기면서 AI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어떤 통념을 깨는 그런 현실이 이제 나오면서 AI가 갑자기 주목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SMR도 지금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사실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현재도 안전하게 운전을 되고 있지만 사실 대중들 마음속에는 되게 위험한 기술이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MR은 최근에 2020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되게 안전한 기술로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가 인증을 해주면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SMR이 지금 이제 첨단 기술로 저희가 보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 제도로 봤을 때는 대형 원전에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SMR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규제도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쪽의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 인력으로는 대형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규제 인력이 이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규제 인력도 좀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은데
시간을 줄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석탄 발전에 사용되는 역량을 원자력 특히 SMR 연구 개발 역량으로 전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연구 개발로만 국한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석탄 쪽에 사실은 설계, 건설, 운영, 그다음 유지 보수 이런 인력들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좀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SMR 개발 관련된 산업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좀 영업이 장사가 되면 돈이 남으면 민간 영역의 연구 개발 역량도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공공 영역만으로는 안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폐기물의 폐기 기한이 뭐 몇만 년, 뭐 수천 년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위험한 폐기물을 이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SMR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건지 해소는 안 될 테고 완화되는 건지 또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공공 부문 말고 민간 부문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발언자는 기업 영역에 이 SMR 관련된 발언하실 분한테 기회를 좀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대통령님 호명해 주신 민간 SMR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참여한 김지환입니다. 우선 저희 그 SMR 전체를 보게 되면 기존의 공공주도는 대형 원전 위주로 잘 개발이 되어 왔고 국가의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ISMR을 비롯한 이제 소형 원전도 경수형으로 지금 이제 공공기업이 주도해서 잘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백용훈 부총리님께서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을 차세대 원자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차종도 어떻게 보면 차로 비유하자면 큰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한 큰 덤프 트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작은 이제 골목길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용차 또는 좀 작은 어떤 화물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민간 기업이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을 기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어떤 설계나 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획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이제 지금은 경제성만 따진다면 아마도 그 지금 정해진 어떤 용량의 아니면 정해진 용도의 전력만 가지고는 SMR이 정확한 수요처를 찾기는 사실은 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그 차세대 원자로 세계에 대한 노형에 대한 성격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고온가스로는 산업 공정열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용융용 원자로는 선박 추진용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소듐냉과 고속로는 전력 생산, 분산 전원으로 지산지소형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노형 중에서 용융용 원자로하고 소듐냉과 고속로 두 개 사업을 연구 개발을 정출연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말씀처럼 이제 대형 원전이 담당할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용도 또는 또 다재다능한 어떤 전력에 대한 또는 전력뿐만 아니라 열이나 열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또 재생에너지와 그 상생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SMR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전력이나 에너지의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전력 에너지 전체 포트폴리오의 전력 안정성을 위해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SMR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건설 이군요. 현대건설은 제가 그냥 개인적 관심인데 현대건설 그러면 건설회사인데 네. 이 소형 원자로 소위 SMR 자체 개발도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원자로는 딴 회사에서 하고 이건 건설만 하는 거 아니고?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그 SK에서 참석하셨지만 저희 회사는 일단은 전략을 크게 중장기 전략과 지금까지 해온 게 네, 맞습니다. 해온 게 어쨌든 원자로 소형 원자로 개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있습니다. 공동으로. 예.
저는 뭐 됐습니다. 예. 또 진행하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신기욱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우리나라 핵융합 분야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출연이고요. 저희가 이제 핵융합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실증로를 위한 과제들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연구 현장에서도 기업분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력이라든지 참여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데, 다만 이 핵융합 이 에너지 개발 자체가 장기 고위험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분들이 좀 홀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공 역량만으로도 펼쳐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20곳이 넘고요. 그래서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다만 저희 쪽은 한국의 이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민간 투자는 한 수십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투자 환경 자체가 이런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위험을 좀 분담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규제나 인허가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체계를 좀 준비해 주시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에서 이 마중물로서 특수목적 법인과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을 좀 과감하게 설계를 좀 해주시고, 좀 선제적으로 위험 분담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설계라든지 저희 핵융합 쪽 인허가 체계가 기존 원자력 체계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아직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배 장관님 소관 업무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위험성도 높고, 예를 들면 개발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사업성도 높은데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 개발 지원을 하지만 아예 일부 투자를 하자, 후순위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 우리 기획하고 있는 지금 거죠. 시드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특수목적 법인 SPC를 같이 설립해서 그 리스크와 이제 책임을 같이 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융합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SM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서 SMR 같은 경우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그 SMR 선박 잠깐 보셨는데 선박 쪽에 SMR 니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요 니즈별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제 개발을 하고자 하지만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원자력 연구원과 이제 연구한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는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속도를 내고, 아까 이정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어떤 인력도 더 육성하고 키워내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R&D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올해만 해도 35조 원. 근데 계속 이건 많이 늘어날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공공 영역에서 투자, 그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거를 그냥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 형태로, 예를 들면 민간에서도 이 연구 개발 역량도 상당 정도 있고, 또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위험성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 공공 영역에서 지원도 하지만 그 외에 새로운 유형으로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지분을 확보하고, 근데 실패하면 선순위로 우선 위험을 부담해주고, 이런 걸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 지금 제안하신 SPC의 형태가 결국은 소위 제3섹터 방식으로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위험은 우선 부담하고, 뭐 예를 들면 배당이나 아니면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는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저희가 기획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이 분야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 그 정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이 해주면 사실 일부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꼭 이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많이.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SMR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 핵심 개념이 뭐예요? 소형화뿐만이 아니라 어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가서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조립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소형화돼서 위험이 많이 적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나 폭발의 위험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걸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소형 원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개발한다는 SM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정익 교수님이 한번 좀 말씀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간략하게 우리 네. 국민들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기술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추진용 원자로에서 원하는 사실은 그 추진 시스템에서 얼마나 빨리 우리가 출력을 바꿔야 되는지가 다릅니다. 발전용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느리게 우리가 부하 수정을 해도 되게 설계를 하고 경제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는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급격한 순간적으로 그 출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설계를 할 때 설계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핵 폭발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핵 폭발은 아니고요. 이러면 안 아, 되고 네, 핵 분열이 핵분열은 네. 너무 과격한 표현이네.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핵 분열을 사용한다는 나오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초 현상은 똑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매우 소형화되어 있는 원자로인 건 맞잖아요. 소형화이고 또 안전합니다. 원자력. 네, 실제로 그 원자로 개발할 때 그 비상계획 안전구역 이제 EPG를 20에서 30km 설정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 SMR은 한 260m 정도만 설정을 합니다. 어쨌든 안전성도 많이 개선된 유형이다. 어쨌든 여기 핵 발전 그러니까 핵 발전에 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쨌든 양론들이 많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이렇게 에너지 시드 분야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네, 저희 우측 일렬 중앙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전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남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올해 50주년이 됐습니다. 아까 로버트 태권브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저는 한 13년 정도 동안 요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페로브 태양전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기후 위기 대응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3%까지 확대가 2003년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주요국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 인도, 미국도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에너지 대전환의 이제 중심인 이 태양전지 자체가 연간 투자 공급이 한 500억 정도 이제 500조 규모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국가 전략 제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사실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막대한 자본을 넣어가지고 실제 그 소재부터 웨이퍼, 셀, 모듈, 인고까지 한 80에서 95%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동일한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세대 태양전 쪽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 대안이 사실은 실리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그 건물이나 차량, 그리고 영농이나 우주 태양전지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라는 차세대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네, 맞습니다. 예,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거 외우는데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네, 요거를 좀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잘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저희가 소자 공정 연구를 전 세계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몇 안 되는 진짜 리딩하는 그런 과학기술계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천 기술은 많이 축적을 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이쪽 부분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용화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야가 실제적으로 저희는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발 마지막 단계이고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연구 개발 예산이 예산 문제보다는 그런 인프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파일럿 라인 정도 수준에서 뭔가 그런 설비들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고가 장비나 이런 거를 셋업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근데 되면 정부가 예를 들면 뭘 하면 됩니까? 정부가 이러한 파일럿 시스템들을 잘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시는 거 좋은데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게 규제 문제예요, 장소 문제예요. 규제도 그렇고 규제가 조금 장비 사는데 조금 그런 게 많이 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한두 개, 두세 개 그러니까 그 역량들이 집결이 돼가지고 이 연구 개발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된 그런 차세대 태양전지가 실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실제 이제 설치나 구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실제 이제 기업에든 매출이 나고 그리고 네. 이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센터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화학연은 소속이 어딘가요? 화학연구 출연연입니다. 출연연구소고. 네. 요거는 역시 민간 분야에 또 의견이 있겠죠? 있는데 출연연에서 일단 이 페로브스카이브가 이제 이거 민간 기업에도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같이 네, 지금 하나 큐셀에서 28년까지 상용화를 그럼 하나 쪽 연대적으로 얘기 좀 혹시 준비하고 나오셨으면 하나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장관님 얘기 말씀 정리하실까요? 네네. 혹시 하나에서 오신 분 있어요? 빠졌나? 없어요. 오늘 안 왔어요? 그럼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부분 태양전지 기술이 이제 중국 실리콘 기반의 어떤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95%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아직은 이게 누구 하나 치고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출연은뿐만 아니라 하나 같은 기업에서 지금 연구를 상당한 수준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선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게 꼭 SPC 형태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하고 출연하고 좀 더 밀접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빨리 만들겠습니다. 실증도 해봐야 되고 좀 더 연구 개발이 진척이 되고 이제 실용화 전 단계에는 어쨌든 실증도 해봐야 되고 어쨌든 그러려면 또 공간이나 시설이나 맞습니다. 기회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그게 얘기 지금은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중국이나 일본들은 실증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네, 맞습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 이걸 이미 실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미 이제 그런 예산들을 3년, 5년 전에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되게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 프로젝트로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이걸 좀 치고 나가려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